네, 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최우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정은 보도국 정치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선거 실태 조사단을 꾸렸는데 이 조사단을 구성한 건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4.15 총선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 고발을 준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저는 뭐 이것이 이제 선거 불복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선거에서 석패한 아쉽게 실패한 그런 네.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자신들을 지지해준 그런 응원하는 분들과 또 자신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에게 어떤 이제 합리적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뭐 수단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제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치인으로서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2번 죽고요. 아니면 영원히 죽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늪으로 가지 말고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네. 그래서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자성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5월 동주. 지금 뭐냐면은 국가적으로 코로나19도 있고요. 경기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은 아무리 서로 안 좋아도 같은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같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와신 상담하면서 추후를 좀 도모하는 이제 그런 네. 모습을 보여야지 선택을 받지. 지금의 모습은 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은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유성갑에 출마했던 그 조사단 중에 한 명인 장동혁 후보하고 인터뷰를 해봤었는데요. 네. 요는 이제 코로나19 생계 지원금이 관건, 금건 선거로 볼 수 있다. 요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황운하 당선인이 아직 사표 수리가 안 된 공무원 신분이라서 불법 선거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허 시장이나 당선인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두 사안에 대해서 뭐 미니 팩트 체크를 해본다면 일단 생계지원금 관련해서 전에 통합당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가 끝난 뒤에 생계지원금을 주겠다고 해서 설전이 벌어지다 이제 쓰러졌던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논란과 달리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이미 지급을 했고 선거 전 14일까지 무려 5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장을 만약 고발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통합당 대구시장도 고발할 수 있는 거죠. 또 황운하 당선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53조 또 사직원이 접수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출마부터 선거운동까지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가 거듭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 대전시장은 터무니없는 총선 불복 움직임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관건 선거를 운운하거나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난 출마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는 건 총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불복이다. 예. 근데 이제 그 의혹 제기 분야가 이제 사전 투표 조작설이 이제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검표를 하겠다며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이제 기사는 거기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제 선관위도 여기에 또 지금 맞대응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거기에 그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그 최 교수님 생각은 사전 투표 조작설 이거는 일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아마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먼저 제가 볼 내용이 때는 좀 궁금해요. 이게 사전 투표를 하면 관외 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장소에 보관했다. 이제 예. 개표 때 개표소로 옮기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뭐 바꿔치기가 됐다거나 뭐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거나 이런 식의 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이거는 이제 일부 극우 유튜브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유튜브들의 생명은 뭐냐면 이 조회수를 많이 해서 이제 그걸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뭔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그것이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극적인 자꾸만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정치인들이 발을 디디게 되면 아까 늪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계속적으로 거기에 홀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의 선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뭐 넘기고 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를 주관하는 부서는 선거관리위원회고요. 선관위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집행을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감시를 하느냐면 선관위에서도 감시를 하지만은 각 당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워낙 길다 보니까 수개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을 이렇게 뭐 바꾸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을 속여야 되는. 그러면 그게 얘기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네. 이 재검표를 주장하는 것도 이 사전투표 조작설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전투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예. 뭐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긴 한데 가장 컸던 건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었던 2012년 대선 때는 당시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해서 그때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당내 적극 지지층을 결합할 수는 있지만 중도층 표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통합당에서도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 논란이 제각각인데요. 사실 이런 논란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선거의 신뢰성 자체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예, 예. 뭐 확실한 증거 없이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나면 의혹은 나중에 유야무야 될 수 있지만 이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한번 깎인 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 때문에 선관위도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는 고발하겠다. 이례적인 강경 네네.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경하게 나왔군요.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보니 뉴스에 나왔는데 어기구 의원 오늘 결국 사과를 하셨어요. 혹시 그 문자 보셨습니까? 네. 최 교수님도 보셨고요. 네.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예. 이번 4.15 총선도 그렇고 지난 2018년도 6.13 지방선거도 그렇고 또 2017년에 5구 대선도 절대적 신임으로 민주당을 찍어줬어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터지는 것이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계속 보니까 뭐 오거돈 대전시장 성추행 문제 터지지 않았습니까? 부산시장. 부산시장.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허 시장님 보면 깜짝 놀라셨겠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기구 의원의 막말 논란이 있었고요. 예, 예. 또 저는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오늘 사실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한 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뭐 2030년에 아시안 게임 유치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뭐 네. 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무산이 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든 책임이 저는 민주당의 몫이라고 보는 거고 유권자들은 분명히 2년 뒤에 대선과 지방자치를 위해서 저는 차곡차곡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정치인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감내해야 할 몫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죠. 네네. 이 팀장 생각은 어떠세요? 문자 보셨을 텐데. 네, 이 어기구 의원이 욕설이 나오게 된 앞뒤 상황의 문자를 좀 보면요. 한 지지자가 선거에 이기고도 민주당 하는 행동이 제2의 열린우리당이 될까 가슴 졸인다. 재난지원금을 네. 그 정부가 얘기한 대로 정부 안에 70% 수준으로 발맞춰 맞춰달라. 가라라는 얘기였어요.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총선 뒤 민주당 내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70%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선거 승리 후에 100% 하겠다고 지금 당정 간 갈등 구조가 빚어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걸 좀 잘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기구 의원이 오늘 사과문을 내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난 4년 동안 작은 현안에도 뭐 여러 모욕이 담긴 문자 폭탄을 받아서 내가 당시 평정심을 잠깐 잃어서 네네네. 실수했다라고 했는데 이 공개된 문자 내용만 보면 모욕이 담겨 있거나 문자 폭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이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유권자의 여러 가지 뜻을 합쳐서 중앙당에 전달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인데 그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사과를 한 것 아닌가. 저는 사과문을 보고 오히려 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실 선거 전이었으면 굉장한 이슈가 될 뻔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의 그 발단이 됐던 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금 정부와 그 당정에서는 고소득자들의 그 자발적 기부에 의한 예산 절감을 기대하면서 이런 절충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일단은 그 정부 여당도 그렇고요. 야당도 선거 전에 이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거에 동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 문제는 이제 속도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소득자들의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사실은 이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부가 하기 전부터 강요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이 팀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이제 70%에 맞춰서 사실 정부가 추경안을 내놨고 또 시정 연설까지 했고요. 네네. 나머지 30%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게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왔다고 해요. 뭐 지급액을 줄이거나 뭐 하위 70% 먼저 주고 30% 나중에 주고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일단 자발적 기부로 메꾸기로 한 건데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처음 겪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재난 지금 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좀 지켜보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발적 기부 기대하겠습니다. 네, 목요 정치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셰우텍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정은 보도국 정치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